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세무사 자격증을 딴 어느 대학생의 고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완결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주가 좋으면은 돈을 버는 거다. 자격증하고 관계없다. 현실은 그렇게 돌아간다. 브로커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왜? 브로커는 세금 안 내요. 브로커 리지를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두 번째는 원칙으로 말하면은 소송 업무까지 다 하려면은 변호사 자격증을 따야 된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증을 딴다 한들 내가 그걸 개인으로 독립할 수가 없는 거고 어려운 거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무 법무법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법무법인이 내가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뽑아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현실적인 취직의 고민이 크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 그러면 과연 이런저런 걸 다 했다 이거예요. 다 통과되고 이제 고민을 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조세 전문 변호사가 되면은 내가 밥 먹고 사느냐? 조세 전문 변호사가 그렇게 해서 되느냐? 이거죠. 조세 전문 변호사라는 게 솔직히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들이 있는데 그네들이 이제 조세 분야가 있어요. 조세 분야. 각 조세 분야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조세 전문 변호사다. 조세 전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왜? 행정법원에서만이 조세를 담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출신의 행정법원 출신의 사람들,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 담당 부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조세 전문 변호사다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국세청 내에서도 지금은 이제 국세법령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얼마든지 대법원 판례 찾아보고 판례 찾아보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정청구하면 경정청구 판례를 찾아보고 경정청구 개념을 찾아보려 해도 사건을 못 봐요. 왜? 국세청에서 그게 보안이다 해가지고 안 열어줬다니까요. 대법원 판례라든지 판례를 공개를 안 했어요. 그 공개를 한 사람이 누구느냐? 정국배 청장님이 하신 거예요. 네? 정국배 청장님이 그거를 할 때도 반발이 있었죠. 옆에 참모들이. 왜 우리 그 비밀을 외부에 공개합니까? 라는 식으로 반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세정들은 우리 세정 현실 우리끼리만 끼리끼리 먹으면 되지. 왜 그런 거를 오픈시키냐? 이런 의도였을 것이다. 그 사람의 숨은 의도는, 반대하는 사람은. 그런데 그분께서 오픈했다. 아니, 무기대등의 원칙 아니냐? 과세관청이 과세한 만큼 납세자도 뭐를 알아야 대항을 할 거 아니냐? 왜 그거 판례 같은 거 내주는 게 그게 무슨 비밀이냐? 저작권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픈한 거예요. 국세법령 시스템이 제가 법무과장 시절에 오픈이 된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시 찬성을 한 겁니다. 옥상옥이라고 하는 분야가 또 있었어요. 과세자문위원회, 과세쟁점위원회 뭐 이런 거죠. 아니 과세전 적부심 있는데 무슨 놈 없고 세무조사 단계에서 또 과세쟁점위원회가 뭐냐?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또 조언을 할 때 저는 그랬어요. 인류의 역사, 법의 역사는 구제의 역사다. 규제에서 회관납배는 구제의 역사다. 규제는 하나라도 줄이는 게 낫지만 구제는 하나라도 더 늘리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재판소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다. 대법원뿐만 아니라. 저는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결국은 그 제도가 시행이 되고 지금은 뭐 서로 아주 인기 있는 제도가 되는 거죠. 왜?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통해가지고 봐줄 사람 봐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탱자가 이제 회수 넘어가 버리면 규율이 넘어가면 탱자 돼버리는 그런 변질, 그런 것도 부작용도 있지만 원래 취지가 좋은 거면 원칙대로 하는 것이죠. 일단 해보고 부작용이야 나중에 그거 하는 거고, 구덕이 무서워서 뭐 장 못 딴 겁니까? 그런 식으로 제도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사건만 있으면 찾아보면 돼요. 그때 사건 하나 그 주제 가지고 그냥 한 100개 찾아가지고 공부하면 그때 그 사건 하나 푸는데 뭐 그게 어려움 없다. 없으면 또 물어보면 돼요.
국세청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든지 옆에 변호사한테 물어보든지 아이 돌도 여러 명이 모이면 답이 나오더라니까. 제가 고시 공부할 때 보니까 우리들이 고시 공부할 때 서로가 우리들끼리는 돌이다 했는데 스터디하면 답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하나씩 사건 하나씩 받을 때마다 그때그때 해결하면 돼요. 응? 여기를 탕 치면 저희가 탁 올라오는 그 정도 시스템을 체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돈 버는 데는. 예? 중요한 거는 글을 쓰고 이런 책을 적으려고 하다 보면은 탁 치면 A가 뭐가 올라오고 A가 뭐가 올라오고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빠바바박 이렇게 연결되고 자기가 강의를 하고 그러려면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시스템 체계가 마인드가 딱 체계가 잡혀져야 돼. 그러지 않고 사건 하나씩 와가지고 이게 서면 적어가지고 뭐 결제받고 뭐 하는데 대충 하면 돼요. 로펌 같은 경우는 뭐 저 변호사 제 나이 또래 사람들 50대한테 가보면 파트너 만나봐주면 질성 밑에 사람들이 일하잖아요. 30대 애들이. 그네들이 이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아니 뭐로 가도 서울 간다니까요. 납세자는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냥 뭐 재판이. 그런데 이제 타임 차지가 그런 게 있죠. 타임 차지가. 제가 이제 심판위원이라든지 뭐 불법 업무의 위원을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보면은 어떤 로펌 출신 사람들은 오면은 자꾸 연기해달라고 연기해요. 그것도 한 3명, 4명, 5명 이렇게까지 오면서도 연기해달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타임 차지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다 출장비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납세자는 뭐 그런 사람, 어떤 내가 이제 큰 사건을 해볼 때는 1년에 15억씩 나갔더라고요. 타임 차지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빼먹어 버리면 되는 거고. 막말로 말하면 그렇다 이거죠. 나쁘게 말하면. 근데 현실이 그렇게 가더라. 제가 그렇게 목격한 사건이 있더라. 이거죠. 일반화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오해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게끔 하시면 된다 이거. 방송을 나가든지 뭐를 나가든지 간에. 그런데 어느 누구도 누가 나가가지고 스타 되는 걸 싫어한다 이거죠. 옆에서 막아요. 이 시장 엄청나게 무서운 시장입니다. 생존권 시장이에요. 내 생존권을 침범한다? 그럼 가만히 안 놔둬요. 자기들끼리 다 이의제이죠. 이게 하나 동맹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를 죽이는 거예요. 절대 못 나오게. 그런 식으로 또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거 우리 그 고려 때 무신정변하고 똑같은 거야. 문신을 물리칠 때는 같이 무신이 한 편이었다가 또 자기들끼리 패가 나눠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헤게모니 싸움 계속 하는 겁니다. 평생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살아오는 거예요. 살고 또 그렇게 해야 이제 또 밥 먹고 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회의가 느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서면 보고 막 이렇게 머리 쓰고 이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뭐 편히 사는 사람들이야 편히 살겠지만 그러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세 번째로 종교를 시키려고 했는데 네 번째 부분을 한 번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정 현실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느냐. 도대체 세정 현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느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또 이어지겠습니다.